첫 번째 이야기, 500타 신급 행정병의 비극.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로보듀얼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7%, 구라 3%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로보듀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구독자 1990땡영꾼번이다. 우리 부대에는 500타 이상 치는 행정병이 있었다. 지금이야 그게 대단한가? 할 속도지만 당시로서는 신급 속도였다.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게 아니라 문서를 너무 잘 만들었기에 사단에서 금세 소문이 쫙 퍼졌다. 문제는 이 행정병의 성격이 참 묻어냈기에 누가 뭘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스타일이라는 것. 다양한 간부들의 별 쓸데없는 문서 제작 부탁을 끊임없이 들어줬는데 훈련이 시작되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져 간부들이 아예 번호표를 뽑고 대기했다. 그렇기에 밥도 제때 거의 못 먹고 화장실에 가면 간부가 쫓아와 문서 작업을 추가로 청탁할 정도. 근무에 편성되면 다른 병사를 그 근무에 넣고 그 시간에 계속 문서 작업을 하게 시켰다. 심지어 야간 상황병으로 고정시켜 상황 근무 대신 계속 문서 작업만 하도록 강제하기까지. 이런 일이 3일째 지속되니 걸을 때도 뭐 거의 눈을 감고 다니는 지경까지 돼버려 저러다 쓰러지는 게 아닐지 걱정됐다. 그런데 갑자기 그 행정병이 사라져버렸다. 막사에도 없고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 부대 내 전 간부가 동원되어 행정병을 찾아다니게 되고 숨을 곳도 별로 없는 부대에서 사람이 사라졌으니 설마 혹사에 따른 탈영이 아닐지 다들 짐작하던 찰나 정비대대에서 연락이 왔다. K311 통신 박스카가 운행 끝나고 차고지에 복귀했는데 차 위에 발이 삐져나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확인해보니 그 행정병이었다고. 아무도 못 찾는 박스카 꼭대기에 올라가 잠깐 눈 붙인다는 게 그만 딥슬립이 되어버린 것. 만약 운행 중에 떨어졌다면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뭐 고생은 고생대로 한 걸 모두 다 알기에 사령으로 처리되진 않았지만 군기 교육 때는 피할 수 없었다. 어쨌든 헌병대로 끌려갔는데 끌려온 이유를 들은 헌병대장님은 이 행정병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지 행정대장실로 불러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쉬도록 기는 개뿔 헌병대에 문서 작업을 시켰다. 이 행정병의 명성은 헌병대에도 퍼져 있었고 문서 작업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군기교육대로 오게 됐으니 호박이 넝쿨채 굴러들어온 셈. 그렇게 행정병은 헌병대 내에서 아무도 터치 못하게 한 후 일주일은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하고 나머지 일주일은 푹 쉬며 요양하다 오게 된다. 복귀 후 행정병의 건강을 생각해서 무리한 문서 작업을 시키지 않았고 그 후 이 행정병은 대위 2명과 소령 1명을 진급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우며 전설의 문서 제작자로 후대에 전해지게 된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의 대위 중 한 분은 이후 3스타까지 진급하시게 된다. 두 번째 이야기, 용산 전자상가 알바 군대 가다.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한이 아빠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8%, 구라 2%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한이 아빠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강유찬. 윈도우 95가 출시되며 컴퓨터 시장이 들썩이던 그 시절 용산 전자상가에서 알바를 하다 입대했다. 입대 후 훈련소는 예상대로 힘들었지만 홍천에서 받은 6개월간의 중차량 특기 교육은 의외로 널널했다. 그렇게 배치받은 곳은 땡땡 부대 직할 공병대 본부중대 행정실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대위 한 분이 오시더니 나를 보고 너 뭐 잘하냐? 컴퓨터 잘 만집니다. 그래? 그럼 저기 컴퓨터 고장났는데 저거 한번 고쳐봐. 고치면 포상 준다. 중요한 컴퓨터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상가에서 익힌 기술로 1시간 만에 뚝딱 고쳐버렸다. 이게 소문이 나면서 대대장님께서 직접 나를 본부중대 행정병으로 부르셨지만 수송관이 제동을 걸었다. 운전병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속으로는 행정병이 좋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었다. 그런데 수송관님이 내게 수송중대 행정병 해라. 뭐야, 결국 행정병이네. 어이가 없으면서도 슬쩍 웃음이 나왔다. 참고로 나랑 같은 소대로 간 동기가 나를 엄청 부러워했다. 우리 부대에는 차들이 꽤 많았는데 매년 검열 때마다 차 번호 교체 작업이 골칫거리였다. 차량 번호를 전부 손으로 써야 했는데 그동안은 미대생을 차출해서 해왔다고. 하지만 내가 온 이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 코렐 드로우를 깔아서 깔끔하게 출력해주면 작업자들이 박스에 붙여서 잘라 양말로 페인트를 묻혀 찍던가 스프레이로 뿌리면 끝이었다. 미대생들은 평범한 보직으로 돌아갔고 작업 속도는 엄청 빨라졌으며 게다가 깔끔하고 예쁘기까지 해서 상급 부대에서도 칭찬이 쏟아졌다. 사단에서 각종 부속품을 받아오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자세히 뜯어보니 데이터를 살짝 고칠 수 있는 안경이었다. 수송관님, 이거 데이터 고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이거 고쳐도 되겠습니까? 뭐? 그게 가능해? 수송관님의 허락하에 데이터를 미묘하게 조정해서 항상 풍부한 자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해드렸다. 덕분에 감찰은 항상 무사 통과. 그 이후로
좀 더 개량하여 데이터만 호환되게 하고 프로그램을 아예 완전히 뜯어 고쳐서 우리 부대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개조했다. 나중에 듣기로 내가 전역한 후에도 쭉 썼다고. 그 외에 대대장님 개인 컴퓨터 교습, 하사관들 컴퓨터 조립 서비스, 중대 컴퓨터에 스타 설치해서 랜선으로 연결해서 함께 멀티플레이까지. 덕분에 나는 간부나 선임들에게 귀여움받으면서 정말 즐거운 군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그렇게 전역한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고 현재의 나는 프로그래머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다. 96년 전자상가에서 배운 기술로 군생활 정말 편안하게 하고 나아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 인생은 정말 어디서 어떤 기회가 올지 모르는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발명왕이 된 병기계.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 한 분인 느나느나오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0%, 구라 10%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느나느나오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홍길동. 1994년 군번으로 포대에서 병기계로 복무했다. 병기계란 부대에서 무기와 탄약을 관리, 정비, 통제하는 담당 보직. 미술을 좋아해 시각 디자인 학원에 다닌 덕에 원래는 포반 소속이었지만 행보관님께서 나를 병기계로 차출하셨다. 그렇게 시작된 병기계 생활은 나의 적성과 딱 맞았다. 일단 나 같은 경우 남들보다 잔머리를 잘 굴렸고 정리정돈을 좋아했다. 그리고 뭔가 문제거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다 해결해야 속이 풀리는 스타일. 그렇게 병기계 사수가 전역한 후 본격적으로 내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데, 지금이야 빠른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흔하지만 당시만 해도 486 같은 컴퓨터는 포대장실에만 있고 행정반에서는 타자기로 문서 작업할 때였다. 그렇기에 각종 도안을 그릴 때는 30cm자와 볼펜으로 그렸고 창고 등의 간판 글씨는 종이나 장판에 글씨를 쓰고 칼로 오려내어 헌 양말에 페인트를 묻혀 찍던 시절이었다. 당시 병기 창고에 현황판이 있긴 했으나 작고 조잡하여 어디에 뭐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없는 구조. 그래서 나는 내 디자인 솜씨를 발휘하여 원근법을 써서 3D처럼, 그리고 품목과 수량을 분리하여 적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크게 제작했다. 얼마 후 사단 검열이 나왔는데 검열관이 감탄하며 우수사례로 선정하자 포대장님과 행보관님이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기뻐하셨다. 우리 부대는 몇 년 전 MG50 기관총 삼각대 1개를 분실했는데 이 때문에 장비 검열 받을 때마다 타 부대에서 빌려와 검열 받고 바로 가져다주는 형식으로 매년 가슴 조마조마하며 검열을 받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망실 보고서라는 걸 올려 승인돼야만 재산에서 삭제가 가능한데 누가 봐도 어쩔 수 없이 분실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받아들여지기에 내 위에 선임도 그 위에 선임도 다들 몇 번씩 빠꾸 먹고 포기한 상태. 망실 보고서만 쓰다가는 끝이 없을 것 같아 각 부대 병기계에게 직접 수소문했다. 그렇게 끈질기게 시도한 끝에 결정적인 제보를 받게 되는데, 철책 근방에 있던 찰리 포대 중 한 병기계가 우리 부대에 장부 재원보다 삼각대가 1개 더 있어서 장비 검열 때마다 숨기고 있어요. 버릴 수도 없고. 행보관님, 우리 삼각대 찾았습니다. 행보관님 눈이 커지며 뭐? 정말이야? 어디서 찾았어? 자초지종 설명하니 바로 차량 배차해 주셨고, 정확히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대에서 수년 동안 풀지 못한 숙제를 내가 풀어버리게 되었다. 포대장님과 행보관님은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쌍따봉. 포반에서는 흰색 위장막을 만들기 위해 흰색 노끈과 흰색 수술을 이용하여 길쭉한 위장막을 만드는데, 굵은 철근을 기역 니은자로 구부려 틀에 넣고 노끈 몇 가닥을 물레에 걸어 한 사람은 죽어라 돌리고 다른 사람은 노끈 사이에 수술을 만들어 넣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라 벽걸이 선풍기를 떼어와 날개를 분리한 후 심에 노끈을 연결했다. 일단 한 사람이 선풍기를 잡고 전원 스위치만 살짝 눌러주고 한 사람은 수술을 중간중간 넣다 보니 4명이서 몇 날 며칠을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이 2명이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포대에도 전파하여 위장막 작업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부대에서는 정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그때는 나 같은 행정병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러던 어느 날 탄피 1개가 어디론가 튕겨나갔고 이걸 못 찾으면 저녁 식사고 나발이고 찾을 때까지 비상 상황. 예전에 병기계들의 경우 탄피나 공포탄 같은 걸 스페어로 소지하고 있다가 이런 경우 해결하곤 했다는데 한번 제대로 걸린 이후로는 시도조차 못하고 있던 상황. 나 역시 저녁 늦게까지 동원되어 탄피 찾는 데 열중했고, 다행히 몇 시간 후 누군가 흙 속에서 탄피를 발견. 사격 당사자와 부사수가 간부와 고참에게 엄청 깨지며 이 사건은 마무리된다.
당시에는 사격훈련 시 옆에서 부사수가 잠자리채를 들고 탄피를 받았다. 하지만 잠자리채를 너무 바싹대면 시야를 가리고 너무 멀리 대면 탄피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굵은 전선과 고무링을 이용하여 간편한 착탈식 탄피 바지를 만들어봤다. 그리고 포대장님께 건의하여 사격대 테스트해봤는데 시야도 가리지 않고 당연히 탄피도 안전하게 잘 받았다. 무엇보다 탈부착도 간편하기에 다음 사격부터 바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 탄피 바지에 대한 소문이 퍼졌는지 다른 부대 행보관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샘플 한 개만 빌려달라고 연락해왔고 나 혼자 샘플을 모두 만들 수 없으니 직접 오셔서 교육받던가 샘플 빌려가서 만들고 바로 반납하라고 했다. 덕분에 사격 시 탄피를 분실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고 포대장님과 행보관님은 물론 부대 선임들 모두 나를 발명왕이라고 칭송하며 인정해 주었기에 그 이후부터 정말 무난하고 편안하게 군생활했다. 행보관님과 대대 병기관님께서 나를 보고 군대 체질이라며 말뚝박을 하고 여러 번 권유하셨지만 첩첩산중 골짜기에서 남은 인생 보낼 자신이 없어 정중하게 거절했다. 현재 탄피 바지는 많이 발전하여 지퍼 달린 필통식으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살면서 내가 이 탄피 바지의 최초 개발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무위키를 보니 발명왕으로 유명한 육군의 모 원사님이 발명하셨다고. 내가 1994년에 이걸 만들어 주변 행보관님께 전파했는데 혹시나 그때 나의 작은 아이디어가 탄피 바지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 후배들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이번 편은 군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군생활하신 90년대 선배님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98년 군번이라 그런지 90년대 이야기를 그릴 때 특히 추억에 적곤 하는데요.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습니다. 첫 번째, 로보 듀얼님의 사연에 등장하는 행정병은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능력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500타의 문서 제작에 능통했으면 진짜 엄청나게 귀한 인재인 거죠.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두 번째, 한이 아빠님의 경우 용산 전자상가에서 알바한 경력이 군대 생활과 인생을 바꾼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사연 선정 후 따님께서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더욱 기뻤고요. 따님과 함께 잘 시청하고 계시죠? 세 번째, 느나느나우님의 경우 조금이라도 부대원이 편하게 작업 혹은 훈련받게 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해주신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고요. 세 분 덕분에 이번 영상도 정말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하사 최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사오니 용기 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